여러분, 고대 로마 하면 가장 먼저 무엇가 떠오르시나요? 끝없이 늘어선 새하얀 대리석 기둥? 위대하고 거대한 제국?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겉모습을 확 걷어내고 아주 충격적이고 어두운 진짜 현실을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 찬란했던 제국의 이면에서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들어가 보죠.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관계라고 하면 보통 애정이나 개인적인 쾌락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침실 안에서의 일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권력 확인이자 누군가를 짓누르는 지배의 도구였죠. 진짜 놀랍지 않나요? 로마의 숨겨진 지배 논리, 그 첫 번째로 침실의 권력 역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의 사생활을 이해하려면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능동 그리고 수동. 이게 그냥 물리적인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당하는가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남성 시민은 무조건 능동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어야만 그 알량한 사회적 지위와 존엄을 지킬 수 있었고요. 반대로 수동적인 위치로 전락한다? 이건 노예나 다름없는 아주 끔찍한 수치이자 굴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권력이 로마의 진짜 화폐였던 셈입니다. 시장에서 금화나 은화만 거래된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심지어 살갗이 맞닿는 그 지극히 사적인 순간조차도 끊임없는 권력의 거래 현장이었던 거죠.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걸 철저하게 확인받고 통제하는 것. 네, 이게 바로 로마인들의 은밀한 진짜 목표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제된 욕망과 사회적 시선, 사적 행위의 공적 얼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고대 동성관계를 바라보는 이웃 국가와의 시각 차이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이런 관계를 멘토와 멘티 같은 일종의 교육적인 성격으로 보는 경향이 컸어요. 그런데 로마는요? 전혀요. 로마에서는 이게 철저하게 자신의 쾌락을 채우고 내가 상대를 굴복시켰다는 그 지배력을 과시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그럼 이런 사회적 시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공화정 초기만 해도 법으로 꽉 막힌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짜 철저하게 배척당했어요. 그러다가 제정시대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권력을 쥔 엘리트층이 이걸 아주 대담하게 권력과 쾌락 과시용으로 싸먹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기독교가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가혹하게 처벌받는 아주 심각한 범죄로 아예 못 박혀버리죠.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보죠. 콜로세움, 권력의 잔혹한 오락과 군중 심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여기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다들 아시는 피 튀기는 검투사 전투는 기본이고요. 반역자나 범죄자를 대중 앞에서 짓밟고 망신 주는 공개 처형도 아주 흔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뭔지 아시나요? 인간과 동물 간의 강압적인 행위까지 억지로 연출해서 일종의 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쾌락을 즐긴 게 아니라 제국이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마저 얼마나 완벽하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지 만천하에 보여주는 소름 돋는 권력과시였던 겁니다. 결국 타인의 고통과 끔찍한 수치를 일종의 오락거리로 소비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대중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제국의 궁극적인 권력 과시였어요. 경기장에 앉아있던 그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은 저 아래서 극한의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아, 나는 저들보다 우월하구나 하는 지배자로서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의 일탈과 제국의 몰락, 그 최상위층의 부패 과정입니다. 자, 이 흐름이 정말 핵심인데요. 이것은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일탈이 어떻게 지배자 스스로를 파멸시켰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처음엔 절대 권력을 손에 넣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통제할 사람이 없으니 극단적인 일탈과 욕망들을 마음껏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패착이었어요. 이런 선을 넘는 방종은 결국 대중의 분노를 사게 되고 지배자로서의 권위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엔 내부에서 터져나온 걷잡을 수 없는 반발로 그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개방적인 사회였다고 해도 권력의 핵심 존엄을 훼손하는 건 결국 자멸을 부른다는 겁니다. 로마 사회를 버티게 해준 가장 큰 기둥이 바로 지배자의 권위와 위계 질서였거든요. 그런데 최고 권력자인 황제가 스스로 그 존엄을 깎아내린다? 자신이 지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바로 그 논리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도구로 돌아오고 만 겁니다. 로마는 끝없는 자극과 착취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더 강한 지배력, 더 자극적인 쾌락에 목말라 있었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나요? 타인을 철저하게 짓밟고 쥐어짜서 얻어낸 그 쾌락은 결코 로마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하고 위대한 제국을 버티게 해주던 가장 근본적인 도덕적 기둥을 안에서부터 완전히 썩게 만들어버렸죠. 통제되지 않은 욕망을 끝없이 쫓는 것, 그것은 과연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문명의 붕괴를 불러올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로마의 이 어두운 지배 논리는 어쩌면 그저 수천 년 전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권력, 그리고 욕망.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답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